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두 번째 서재 장면 중에서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 중에 여기 뭐 빨간 거 딱 때마침 두 개 있네요. 섭리 세상 안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 문자라고 하는 것,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는 과학물질 문명, 그것의 표현, 언어, 말은 붓 끝에서 생명을 잃게 된다. 말을 지나서 글까지 가게 되잖아요. 표현까지 가게 되잖아. 생명을 잃게 되는데, 어,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섭리 안에서의 정의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음양이 진동했을 때는 섭리 안에서 생명을 잃죠. 그럼 진리는 어떻겠어? 너 잘났네, 내 잘났네, 내 법이 맞네, 막 이러면서 더 난리가 나겠죠. 진동값은 더 커지는 거예요.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말씀우주라고 했죠, 늘 말씀우주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이에요. 붓 쓰는 거 운명이고, 언어 쓰는 거 운명이고, 글 나오는 거 운명이야. 과학물질 문명 발달되는 거 운명이야. 그거 핑계만 대면서 벗어나고자 애만 쓰면 뭐예요? 삐뚤어진 구도자야. 옛날 방식의 구도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사실을 알고 극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동시에 늘 생각하셔야 된다. 그거예요. 그것 없이 가면 이거는 그냥 유물론자의 또 한 유물론스러운 판단이에요. 이렇게 비판만 하고 딱 끝내면 그건 그냥 섭리의 특성이에요. 말이 뿌려지고 나면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섭리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을 잃죠. 몇 년 만에, 100년 만에. 인간은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라는 것 특별하다고 얘기했었죠. 피, 인간과 지구 발달 아카식 레코드, 천부경적으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으로 봤을 때 피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피 또는 인간의 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환이라는 의미 발달되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첫 숨결을 부여받았을 때 회음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이다. 그 첫 고동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게 아이들이 태어나서 응애했을 때 공기를 만났을 때 아이들의 표현이에요. 나는 심장을 갖고 있는 신이야. 그게 뭐예요? 응애라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표현하는 거야. 아기의 태초의 언어. 우는 것. 그래서 안 울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야. 애기가 울지 않으면. 그렇죠? 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치죠. 울라고, 소리 내라고. 왜? 우리는 소리 하나님들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또 있었죠. 뭐였어요?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흔하게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일컫는 것 중에 하나. 요 부분도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시간에 대한 통찰, 공간에 대한 통찰 했었죠. 요것도 중요했었죠. 자, 그럼 이제 내기를 했었어요. 내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난 너의 종이 되겠다. 내가 만약에 이기면 너는 죽어서도 내 종이 되라. 지금은 내가 종이 되어 줄 테니. 이러면서 막 내기를 했었죠. 계약을 막 하자고 했어요. 또 마지막쯤에. 내가 이 계약을 깨뜨릴까 봐 염려할 것 없다. 내가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는 바는 바로 내가 약속한 일을 지키는 것이다. 나 자신 너무 고고한 척 자만하고 있었는데 그저 너 같은 정도의 존재일 따름이로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메피스토하고 동일시를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고찰이 확장하다 보면요. 때로는 진리의 범주 동일시 여기서 내가 벗어나려고 그래. 그럼 진리는 뭐가 돼요? 나보다 아이 상태가 되는 거죠. 애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섭리, 범주 요 정도 올라오면 얘는 완전 그냥 애들처럼 되는 거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섭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수준마다 벗어나면 또 그런 수준의 연속, 계단, 끝없는 상승 이렇게 되는 거죠. 너 같은 정도의 존재일 따름이다라고 하는 이 어감에서 그래 나는 너 정도는 되지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어. 이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거예요. 구도자 마음 안에서 딱 요 구절만 읽어도 아 이게 좀 끝이 없네. 그래 나 너 정도는 돼.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끝없는 연속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이. 천부경을 하다 보면. 저 위대한 정령은 날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죠? 이거 여기 나오잖아. 야, 메피스토 너 말고 아까 내가 만났던 저 위대한 정령은 난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진리가 되면 섭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야, 너 지금 그것 좀 뭐 벗어났다고 뻐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네가 만났던 정령은 정령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도망갔잖아요, 정령이. 뒤통수 때리고. 자연도 내 앞에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사세계의 실마리마저 끊어져 갔으니 오래전부터 온갖 지식에 대해 구역질이 나는구나. 아, 이 진리 세상. 화학도 물리도 예술도 다 의미 없는 이 구역질 나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을 때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이전의 진리 세상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파악하고 깨달을 때 구역질이 나요, 막. 실제로.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 막 끌어. 보통 사람들이 야, 야, 뭐가 맞네, 내가 맞네 막 이러면서 선생님 하나 죽으니까 막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서로 막 싸우고 있어. 그런 꼴을 보면 구역질이 나요. 아, 저게 해결 방법이 아닌데. 저게 아닌데. 이 표현을 이해해야 돼요. 이거. 온갖 지식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하위 도덕성에 대해서 저차 물질 인간이 만든 윤리의식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고결함을 찾는 꼴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구역질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정치인들은 위선을 떨어. 아주 위대해. 본인들은. 구역질이 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리만 살짝 벗어날 때 그게 제일 진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지구를 벗어날 때, 요때 제일 진동해. 여기서 막 이 거풀을 벗어날 때. 그러니까 막 열불이 터져요. 열불이 터져. 근데 딱 벗어나고 나면 어떻게 보여? 애들, 쯧쯧쯧. 그냥 애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애들이 고통받는데 가만히 있어? 아니요. 지금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제가 비판한다 그래서 그냥 방임한다는 거예요? 아니, 더 책임져야지. 누구 책임이니까? 내 책임이니까. 나 벗어났다고 여기서 룰루랄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서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서 이들을 어떻게 구제할까? 그죠? 그런데 웬걸, 또 우주가 남았네. 우주가. 한도 끝도 없이 궁금해 죽겠지, 여기가. 한도 끝도 없이. 지금 괴테가 딱 이런 느낌이에요. 이 진리 세상을 툭 하고 벗어났는데, 이 섭리의 끝 빛이여, 하나님이여, 엘로힘이여, 야훼여, 선지자여, 정령이여. 그러면서 찾고 있는 거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엄청 갑갑하죠. 야, 메피스토, 너 음양의 진동값 아니야.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아까 맞다. 너 정령이 진짠데.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관능의 깊은 심연에 빠져 불타오르는 정열을 진정시켜 보도록 하자. 꿰뚫어 볼 수 없는 마술의 덮개 속에다 갖가지 기적을 당장 준비하도록 하라.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 예를 들면, 구도자 여러분들이요,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부경을 공부한다고 그랬을 때, 기껍다는 말을 제가 중요하게 쓰잖아요. 기꺼이, 기껍다. 굉장히 능동적이다 못해 기꺼이 하는 것. 그게 지장의 딱 마음이거든요. 지장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기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첫 강의 때부터. 구의 자리 설정을 해서 기꺼이 나가라. 기꺼이 나가라. 등 떠밀려 나가는 거 안 돼. 정신없이 밀려나가는 거 안 돼. 그리고 나왔는지 모르는 거 안 돼.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기꺼이 나가라. 그게 누구니까? 조물주 하나님의 힘이니까. 그게 일시무시를 만든 거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기껍다라는 표현을 쓰죠. 전체적으로 문맥상 어쨌든 힘들긴 하지만 메피스토하고 여행 떠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약속이다. 이런 계약서 뭐 필요하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파우스트 입장에서는. 믿어라. 깨트릴 염려할 거 없다. 깨질까 봐. 계약 같은 거. 살랑거리며 흘러가는 시간 속으로 사건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도록 하자. 거기에 고통과 향락이 성공과 불만이 제멋대로 교차하며 닥쳐와도 좋다. 사내 대장부란 오직 끊임없는 활동할 따름이니라. 이거 중요하죠. 활동. 강 립에서 끝나면 뭐예요? 좀비. 뭐 해야 돼? 행. 실패할 줄 알아도 하나님이 있긴 부는 거예요. 갈비뼈 뗀다 이런 표현 제가 쓰는 거예요. 편하게. 활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뭐가 더라도 소용돌이 속, 뭐 시간의 혼란, 성공과 불안, 불만, 고통, 향락 막 교차하면서 닥쳐와도 좋다. 나는 활동할 따름이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도.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거 지금 괴테가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난 뭐 하겠다? 팽이를 치겠다. 바로 서 있겠다라는 얘기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지금 나는 팽이를 치겠다라는 의미예요. 팽이가 되어서 비틀비틀거리더라도 난 계속 돌겠다라는 의미예요. 중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자, 메피스토가 다시 얘기해요.
당신에겐 규준이나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소이다. 마음 내키는 대로 어디에서건 집어 잡수시고 도망칠 때에도 무엇이든 낚아채우고 마음에 드는 건 아무 것에나 손에 넣고 언제나 잽싸게 휘어잡고 멍청하게 굴지는 마십시오. 너무 멍청하게 굴지만 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하죠. 이게요, 여러분, 메피스토가 얘기하는 거를 제가 보통 좀 잘 보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섭리의 이치예요. 이게 섭리야. 파우스를 읽는 사람들이 누가 이런 구분을 가지고 이 문장 자체를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 섭리예요. 딱 보면. 그래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라고 하는 제 이 사성의 구분이요. 이게 힘이 엄청 세요, 여러분. 공부할수록. 제가 이렇게 나눠놓은 게 힘이 엄청 세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저 이거 다 섭리 얘기야. 섭리 얘기야. 자, 왜 그런지 이제 보세요. 섭리라고 하는 건 상위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상위법이야. 상위법. 자, 진리 세상이야. 이건 우주고 이건 지구야. 진리 세상이야. 그럼 여기도 법이 있죠. 이 법은 뭘 따라요? 이 법을 따르지. 그죠? 이 법은 이 법을 따라요. 당신에겐 규준이나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소이다. 진리 세상 안에서 네가 벅벅거리는 거 실은 더 큰 법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 이런 의미야. 해석하자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 세상 안에서 인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마음 내키는 대로 집어 잡수시고 낚아채우고 손에 넣어라. 대신 부탁하건대 멍청하게만 굴지 마. 이거죠. 멍청하게만 굴지 마. 제일 멍청한 짓이 뭐예요? 멍청한 짓을 안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무는 거. 이게 제일 멍청한 짓이야. 머무는 거.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중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팽이는 계속 쳐야 되고 돌아야지 중이다. 중. 그래야지 인중 천지일 할 수 있는 거예요. 환이기 때문에 이 이치가 있기 때문에 맞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구는 거는 환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깨달은 착한 노예들. 깨닫고 열반해탈하면 마지막 윤회지 이러고 있는 인간들. 마지막 윤회는 개뿔 무슨 마지막 윤회야. 너가 지금 있잖아.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실 하나가 뭐야? 단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딱 느끼면 그게 뭐예요? 존과 존재 다 다르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딱 그 사실 자체가 뭐야? 그게 존이야, 존.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 이런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존재 타령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존하고 존재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왜냐하면 나는 나를 안 만나봤거든. 그러니까 존하고 존재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죠.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고. 자, 파우스트가 다시 얘기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쾌락이 문제가 아니라네. 도치경에 내 몸을 맡기고 가장 고통스러운 향락에 빠진 중후에 속이 후련해지는 분노에 빠져보자는 것이다. 어, 파우스트 입장에서도, 그죠? 괴테 입장에서도 물질 문명에서 누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 관심거리가 아니야. 관심거리가 아니야. 정령이라도 만나서 지금 부적이라고 쓸 판인데, 노스트라다무스 막 소환하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죠? 더한 고통, 더한 향락이 있다면 더한 향락. 사랑에 빠진 증오. 그러니까 증오도 더한 증오, 향락도 더한 향락, 고통보다 더한 향락. 오히려 따지자면 그런 것들에 들어가 보자라고 하는 거죠. 도덕경 자꾸 비교하는 거 뭐가 있어요? 현지우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 더한 무, 극한 무, 자꾸 빠져드는 것, 화나면서 자꾸 극한 무로 가는 것. 이 여행을 빠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아, 괴테가 천부경을 했으면 얼마나 재밌어 했을까. 이게 저는 절절 느껴져요. 이게 지금 이거 하기에 엄청 좋거든요. 요거 하기에. 이런 수련하기에, 이런 수행하기에 엄청 좋거든요, 이 천부경이. 그럼 괴테는요, 밤낮 없이 천부경 돌렸을 거예요. 육생에서 밤낮 없이 돌렸을 거야. 저보다도 더 돌렸을지도 몰라요, 괴테는. 이런 변태성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거는 그냥 표현이에요. 이것도 나름 문학적 표현이라고 보세요. 변태성으로 봤을 때 엄청 천부경 돌렸을 거다. 음. 그 정도는 해야지 빛에 대해서 통찰하고 이렇게 파우스 같은 걸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식에 대한 욕구로부터 치유된 내 가슴이 앞으로 어떠한 고통이라도 피하지 않고 전 인류에게 부과된 바를 내 내면의 자아로 향유하고자 함이로다. 지장보살의 서원이 좀 느껴 있죠. 인류애가 좀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고차 세계로 이르는 길,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는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 목표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자아로 향유하고자 함이로다. 라는 부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 정신으로 가장 높고 가장 깊은 것을 파악하고 인류의 행복과 슬픔을 내 가슴에 쌓아 올려서 지장의 느낌이에요. 이건 다. 각 행해보겠다고 하는 인류의 행복의 슬픔을 내 가슴에 쌓아 올려서 이거 지장. 근데 이거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서원이에요. 우리 거. 이거 뭐예요? 전지구적 인류의 행복과 슬픔 내 가슴에 쌓아 올려서 이 정도야. 수준이. 그죠? 나 자신의 자아를 인류의 자아로까지 확대시켜서 전지구적 인류의 결국 인류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파멸하고자 함이로다. 파멸의 의미를 정말 죽어 없어지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이런 면에서는 열반의 털 알아 안 되겠다. 나는 법과 하나 되고 싶다. 깨닫고 싶다. 로고스여 빛이여 이러는 거예요. 이 파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도자 입장에서는 자,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대자연과 하나 되고 싶다. 정령이여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피스토와의 여행을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죠. 지금 떠나기 직전.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선언 같은 거예요. 파멸하고자 한다. 난 피하지 않겠다. 더한 고통의 극한 향락이 차라리 와라. 나는 그저 그런 물리적 쾌락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막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피스토. 오 수천 년 동안이나 이 딱딱한 음식을 씹고 있는 내 말을 믿으시오. 요람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어떤 인간도 해묵은 효모를 삭혀내지 못했소이다. 우리 같은 무리 말을 믿으시오. 섭리 안의 한계를 얘기하죠. 섭리의 한계.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작가인 괴테 자체도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정의했을 때는 진리적 한계를 극복한 섭리의 한계에 눌려 있는 상태라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제 표현을. 제 표현을.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메피스토가 보통 섭리를 쭉쭉쭉 얘기하고 있지만 밑에서 보는 섭리의 그냥 이론일 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야 돼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물질 문명에도 한계가 있고 너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구도자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신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자는 혼자서만 영원한 광명 속에 존재하고 우리들을 캄캄한 암흑 속으로 몰아넣고 당신네들에게 낮과 밤을 마련해 주었다. 당신네들에게만은 이거 뭐 기독교적 표현이 좀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인간을 왜 만들었나? 라는 질문하고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당신네들에게만은 파우스트 너 같은 인간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준 거야. 소중한 줄 알아야지. 예,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어둠에서도 빛을 보여주는 것. 그죠? 캄캄한 데서도 이치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그 세계에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놨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낮과 밤을 선택적으로 마련해 준 거예요. 낮과 밤을. 파우스트. 그렇지만 나는 해보겠노라. 당당하죠. 깡이 있어요. 깡. 제가 자꾸 이 표현 써요. 메피스토가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제가 메피스토라도 자꾸 파우스트가 이런 깡을 부리면 기분 좋죠. 재밌죠. 꿀재미지. 그거 듣기 좋은 말씀이요. 그렇지. 듣기 좋은 말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으니 세월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씀이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전에 바그너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바그너가 인용했던 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고 이거는 메피스토가 하는 거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죠? 이 수준 차이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즉 누구하고 누구예요? 괴테가 그려놓은 바그러나는 학생 수준과 괴테의 수준이야. 이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식이 뛰어나다고 하는 보통 인지가 이거를 자꾸 인용하잖아. 근데 괴테가 보기엔 그게 아니거든. 그죠? 같은 얘기를 해도 이전에 쭉 서술되었던 문맥 안에서 메피스토가 세월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고 얘기했을 때의 힘과 바그너놈이 얘기했을 때의 힘은 전혀 다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까, 괴테가. 이 정도는 아니까 지금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같은 구조를 보더라도 이렇게 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생각건대 당신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 같소. 그러니 어떤 작가와 친분관계를 맺고 그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 속을 헤매고 하는 온갖 고상한 성품을 모조리 영예로운 당신의 머릿속에 쌓아 올리도록 하시오. 사자의 용맹, 사슴의 민첩성, 이탈리아 사람의 뜨거운 피, 북방인의 끈기 같은 것을 말이요. 섭리 안에서 살고 있는 진리 세상의 인간, 인종의 특성, 그것들 쭉 얘기하는 거죠. 다만 유물론스럽고 물질 문명 안에의 물적 자아를 많이 설명하는 것 같으나 작가로 하여금 오묘한 비밀을 찾아내게 하여 관대한 마음과 간계한 기질을 결부시키면서 당신은 뜨거운 청춘의 충동을 지니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랑에 빠져보도록 하시오. 나 자신도 그런 양반을 사귀고 싶으니 그를 소우주 선생이나 이름하고 싶소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진리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아니에요. 진리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어느 정도의 섭리를 품고 있는 진리 세상의 인간들을 얘기하죠. 자, 그를 소우주라고 한대. 이름하고 싶다. 인간은 소우주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나 지금 괴테 수준의 괴테나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인간은 소우주다. 인간은 곧 우주다라는 소리예요. 크기적 비교가 있었지 인간은 우주다. 라고 이름하고 싶소이다. 괴테가 딱 보니까 빛을 통찰해보고 자연 섭리를 통찰해보니까 아 인간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것의 압축적인 표현이구나. 인간이란 그러한 것이구나 라고 괴테는 알죠. 그러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은 우주다라고. 인간은 우주다라고. 다만 어떻게 이론적으로는 음, 어느 정도는 실제예요. 괴테는 어느 정도는 본인이 실제인데 훨씬 많아 이론이 거의 뭐 80% 이상이에요. 어, 이론이 훨씬 많아. 그래도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힘 이만큼 배워야 된다 그거예요. 지식을 네, 알물 네, 영성을 네, 지혜를 네, 그것도 사성. 제가 지식하고 영성을 좀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지식하고 영성 없으면 암과 지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100% 뭐든지 발판은 지구에 사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구에 사는 우리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다 공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소우주다. 파우스트, 일체의 내 감관이 추구하는 인생의 왕관을 얻을 수 없다면 나란 존재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물적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닌데 물적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만약에 물적 자아가 보는 안이비설신을 보고 듣고 싸고 느끼고 하는 것들에만 몰락해서 내가 살고만 있다면 내 진짜 자아를 못 만난다고 하면 나란 존재는 도대체 뭔가 말이야. 뭔가 지금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겠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겠단 말이야. 도대체 이거 뭐냔 말이야. 그런 의미죠. 나란 존재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이란 말인가? 메피스토, 당신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지요. 이 정도는 진짜 이치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치적인 말이죠. 뭐예요? 나는 나란 소리예요. 그러한 나예요. 야훼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나, 나는 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무의자연한 나. 누구도 아닌 그냥 나 자체, 우주 자체. 소자 빼라 그러죠. 우주 그냥 그 자체. 당신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에요. 너는 너. 그냥 너 그 자체. 이거 하나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나는 나, 나는 하나님. 이치에 매몰되면 이건 뭐가 돼요? 그냥 몽상가가 돼버려. 몽상가가 돼버려. 몽상가가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몽상가가 깨달으면 어떻게 돼? 우주 섭리 벗어나서 몽상가가 깨달아도 벗어날 수는 있어요. 진짜 몽상가라면 벗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 줄줄이 사탕으로 여기 엮여 있는 거야. 뭐같이? 좀비같이. 그래서 몽상가, 황상가, 망상가 안 돼요. 수백만의 고수 머리털로 만든 가발을 쓴다 해도 굽이 한자가 되는 높은 신발을 신어도 결국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일 따름이지요. 비유죠. 지구 세상 안에서 물적 자아가 어떤 코스프레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 이치적으로 말하면 그거 모든 모습들이 다 너야. 얘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모습이 다 너야. 있는 그대로의 너야. 이 사실, 이게 이치거든.
너 많이 헷갈릴 거야. 하위 도덕성, 물질 문명, 딴 사람과의 관계, 가족 관계, 내 직업, 모든 일들이 너무 헷갈려 죽겠는데 이건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는 홀로그램이래, 매트릭스래, 실체가 없는 거래, 물거품이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지만 그거 그대로가 너야. 결국 너가 너야. 이 소리가 여러분 귀에 꽝 하고 들려야지 영적 자아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 너야 라는 소리를 여러분들 내면에 꽝 하고 울려야지 어떻게 돼요? 얘가 마치 전기 충격을 가하듯이 꽝 하고 얘가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응애하는 거야, 얘가. 그래야지 환히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경험을 봐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한 번 갖고 돼요? 안 돼요. 전기 충격은 계속 되는 거야. 그게 뭐야?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부경을 돌리는 거예요. 육생에서 계속. 한 번 전기 충격 딱 받았다고 여러분이 그 힘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죽어야 또 살지. 죽어야 또 사는 거예요. 죽어야 또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분. 파우스트. 나도 그걸 느끼노라 아무런 쓸모도 없이 나는 인간 정신의 보화를 모두 긁어 모아 놓았는데 결국 이런 꼴로 주저앉아 있노라면 내면적으로 아무 새로운 힘도 솟아나지 않는구나. 아, 나 좌절을 많이 겪었어. 물질 세상 안에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참 끝이 없더라. 힘들어.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인생이던데. 나는 머리카락만큼 더 높아진 게 없으며 무한한 것에 더 가까이 가지도 못했노라. 자, 이게 지금 괴테의 고백이죠. 괴테의 고백. 모든 고백은요, 여러분, 이것도 느낌상이지만 이해해 보세요. 괴테가 만약에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요 상태를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이치앱은 요거보다 조금 커. 그죠? 그러면 이 상태의 고백은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고백해야 되지만 진짜 고백은 여기에 와야 일어나. 왜? 실제 상태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봐야지 진짜 고백이 나오거든. 상태도 못 보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위선이에요, 여러분. 위선이야. 위선이야. 이 부분도 잘 알아야 돼요. 구도자가 위선 떠는 꼴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선생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 자, 이런 고백을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언제나. 그럼 저라고 안 그럴까요? 섭리 안에서는 배워야 될 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늘이래요. 늘. 다만 우주 섭리를 벗어났을 때 하나의 이치는 통하더라. 이것 또한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도 느끼길 바래요. 자, 메피스토가 다시 얘기해요. 이보시오. 선생, 당신은 사물 보기를 세상 사람들이 꼭 마찬가지로 보고 있소이다. 그러니까 이 이치 입장에서는,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괴테가 작품을 쓰더라도 이치적으로 볼 때와 물적인 나를 봤을 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양쪽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괴테 입장에서는 나름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지만, 제 표현으로는 뭐예요? 내일 자고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면 우리는 다 이래요. 똑같이 봐야죠. 어떻게 같이 사는 세상에서, 물리 세상에서 같이 사는 세상에서 유독 나만 다른 생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래야죠. 돈 벌어야죠. 먹을 거 사야죠. 전기세 내야죠. 그럼 어떻게? 소통해야지. 누구와? 많은 물적 자들과 소통해야죠. 그럼 이 룰을 따라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구도자가 힘든 거예요. 그것들이 합일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음과 양을 음과 양을 합일시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가 나오죠. 토. 이게 뭐예요? 오토, 십토. 물적 자아가 만드는 건 오토고 영적 자아가 만들어야 되는 게 무슨 토예요? 십토야. 그래서 오토, 십토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 달아나기 전에 우린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제기랄, 물론 손이나 발, 그리고 대가리나 궁둥이 뭐 이런 거겠죠. 당신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로이 즐기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소. 가령 내가 6마리의 말값을 치를 수 있다면 그럼들은 힘을 내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나는 24개의 다리라도 달린 듯 신나게 달릴 수 있는 당당한 사나이지요. 섭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이 세상 만사의 특징을 이렇게 약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메피스토도.
자기가 만들어낸 섭리 세상의 악의 축이거든. 설정하자면 메피스토는 악이라고 하니까 보통. 그랬을 때 그런 힘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운 내쇼. 상념일란 모두 던져버리고 이게 세상 사는 거 아니냐 그거죠. 이게 세상 사는 꼴이야. 그치?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요? 꼭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고 사네. 아우 파우스트 좀 실망이긴 한데 뭐 어떡해. 그게 진리 세상인데 이런 말이죠. 상념일란 모두 던져버리고 곧장 세상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갑시다. 그게 세상이니까 다시 한번 가자. 내가 한번 재밌게 놀아줄게. 솔직히 말하건대 여러 가지 상념에 빠져있는 놈이란 악령에 이끌려 메마른 황야 위를 빙빙 헤매고 있는 짐승과도 같은 꼴이지요. 그런데 그 주위에 멋지고 푸른 풀밭이 널려 있단 말이 왜다. 자, 이 중의적인데 제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또 중의적인데 저는 실은 이거를 지금 만약에 메피스토라면요. 제가 세팅하고 있는 깨달은 착한 노예들 있죠. 깨달은 착한 노예. 깨달은 착한 노예와 보통 사람 제가 보통 비교하죠. 이게 지금 메피스토 입장이에요. 제 입장하고 비슷한 게. 왜? 섭리 벗어나야 되거든. 일단 그러면 뭘 가르쳐야 돼요? 깨달은 착한 뇌.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섭리인데 나 메피스토야. 내가 섭리인데 내가 보기에 너네 깨달았다고? 아닌데. 너희들 너무 어처구니 없는데 너희들 절대 깨달은 거 아닌데. 너네 왜 그래? 야 그만둬. 그만둬. 야 놀러 가자. 너희 정신 좀 차려야겠구나. 빙빙 헤매고 있는 짐승과도 같은 꼴이죠. 역으로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은 착한 뇌 너희 공부 좀 했다고 열반해타 했다고? 야 열반해탈한 너희들 일로 와봐.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일로 와. 열반해탈 했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디? 너 지금 미안한데 도망자잖아. 너 지금 회피자잖아. 저기 사는 사람들 안 보여? 너희 엄마 아빠 부모 형제 자매들인데 너 그거 두고 도망친 것 같은데 지금 아니야? 너 정신 덜 차렸구나. 일로 와. 응, 끌고 가야죠. 이건 뭐예요? 메피스토한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파우스트는 그나마 낫죠. 가자 하고 메피스토한테 지금 어떻게 손을 잡아 채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다, 깡 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두 가지로, 오히려 두 가지로 중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다 왜 그래요, 여러분? 순리와 도리와 간극을 지난 섭리와 진리의 구분을 알 때 이거를 잘 못해요. 해석을. 중의적 해석을. 진리 세상에서 보는 섭리와 섭리가 보는 진리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다. 유물론자들을 비판할 수도 있는 글인과 동시에 유물론자가 아닌 사람들도 비판할 수 있는 글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중의적으로 볼 수 있다. 자, 파우스트가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지? 메피스토. 우선 당장 떠나야지요. 자, 이것도 중요해요. 우선 당장 떠나야 된다. 어, 여러분들 뭐 할 때, 머뭇거리면, 머뭇거리면 기꺼이 나가는 거 돼야 안 돼요. 이게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머뭇거리는 건 기꺼이 나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기꺼이라는 거는 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꺼이지, 기꺼이.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기꺼이. 애기들이 뭐 강아지 비유들죠, 여러분. 강아지. 개들이 산책 갈까? 아빠가 강아지 아빠를 아빠 엄마라고 그러죠. 강아지 아빠가 산책 갈까? 그러면 개 꼬리가 난리가 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때는 어찌나 똑똑해지던지 방구석에 있는 그 뭐라 그래요? 뭐 이거 끈 그거 확 물고 와서 나가자고 그냥 방방 뛰죠. 개 입장에서는 너무 기껍지 않아요, 그거? 나가야 되거든, 막. 뛰쳐나가고 싶거든. 그게 내 세상이거든. 마치 비교하자면요. 아스트랄적으로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보자면 인간이 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 고행길인 줄 알지만 나가는 것 자체가 기꺼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워야 돼. 머뭇거리는 거 안 돼요. 머뭇거리는 거 안 돼. 자, 당장 떠나야 되는 거. 이 시공에 고민 없이 그냥 나가야 되는 것. 당장 떠나야죠.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아. 표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이 무슨 고문실과도 같은 곳이란 말인가. 자신은 물론 젊은 학생들까지 지루하게 하는 것이 어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소이까. 이 진리 세상이요. 이 재미 때가리도 없는 진리 세상아.
이런 것들 배불뚝이 동료에게나 맡겨두시고, 저 인간들한테 맡겨도, 학식이 높고 예술적이고, 화학 선생님이고, 아주 똑똑하신 의사 선생님들, 정치인들한테 맡겨놔. 나달도 없는 지푸라기나 타작함에 왜 고생을 하나요? 게다가 당신이 알아낼 수 있는 최고의 진리는 학생놈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일단 뭐 문장으로만 보면 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섭리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요. 함부로 학생놈에게 얘기하잖아.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왜? 나 들통날 것 같거든. 진리 세상 안에서요, 여러분 교수님들 대단한 것 같죠? 맨날 마음속으로는 이거 갖고 있어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위선자 교수님들은 뭐라고 해요? 어떤 교수법을 쓸까요? 위선적인 교수님들은 학생한테 맡겨 그냥. 그러면서 뭐 어떻게 고상하게 얘기해요? 공부는 너희들이 하는 것이. 너희들이 토론하고 너희들이 결정.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제가 위선적이라는 전제를 붙였잖아요. 아는 것도 없이 그렇게만 하는 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많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건 이치야. 섭리 세상 안에서는 더군다나 교수가 얼마나 불안한 사람인지 본인들은 제일 잘 알아요. 왜? 끝이 없거든. 끝이 없거든. 배움의 끝이 없거든. 내가 아는 건 다만 내가 논문 쓴 이 부분, 그리고 10년 하고 20년 하니까 어떻게 요령이 꽉 차가지고 학생 정도는 주물를 수 있는 법을 알거든. 다 이거예요. 그냥 끝. 그리고 사회 권위를 통해서 직위를 맡아서 돈을 꽤나 벌고 있으니까 거기서 떵떵거려. 다 그거예요. 다 그거. 지금 교수라고 하는 작자들이. 다. 제가 100%다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양심 있는 교수님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수라고 하는 그 진리 세상 안에서의 인간 교수, 직위적 교수의 특징이 다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섭리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진짜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런 포인트예요. 공부 진짜 공부해야지. 물리, 화학 그게 뭐가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공부를 해야지. 마침 복도에 학생 한 놈이 찾아온 것 같소이다. 이제 진짜 학생이 나오죠. 근데 파우스트 조심 박은호 놈이야 또. 박은호 놈 나오네요. 박은호 놈 나오면 재밌어요 저는. 박은호 놈이 나와서 뭐라 그러나. 나는 그 학생을 만나볼 수가 없네. 파우스트가 만나볼 수가 없네. 그러죠. 메피스토. 왜 만나볼 수가 없네라고 얘기했을지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왜 자기 학생이 오는데 왜 만날 수 없다 그럴까? 지금 뭐 옷을 벗고 있나? 왜 만나볼 수가 없다 그럴까요? 자, 메피스토. 저 가련한 녀석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위안의 말도 해주지 않고 돌려보낼 수 없죠. 쟤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파우스트. 너가 교수 아니야? 제 선생님 아니야? 그럼 얘기 좀 해줘야지. 왜 만날 수 없다는 거야? 자, 당신의 우도과 모자를 내게 빌려주시오. 이런 변장도 내게 그럴듯하게 어울릴 것이외다. 메피스토펠레스가 옷을 갈아입는다. 파우스로 뿅 변하나 보죠. 이제 그 일을 내 재간에 맡겨두시오. 내가 상대해줄게. 15분 정도 시간이면 충분할 거요. 그동안 당신은 멋진 여행할 준비나 하시구려 하면서 파우스트가 퇴장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메피스토하고 박언어 놈, 박언어 학생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쭉 읽어볼게요.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여기서의 설정은 뭐예요? 괴테가 파우스트와 메피스토를 설정했죠. 파우스트와 메피스토. 그럼 이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괴테가 똑같이 그리는 파우스트와 바그너의 입장과 괴테가 똑같이 그리지만 메피스토텔레스와 학생의 입장이 좀 다를 거예요. 조금 달라. 자, 이제 보세요. 메피스토. 인간의 최고의 힘이라고 하는 이성이나 학문 따위를 경멸하도록 하라. 그저 현혹과 마술 속에서 거짓 정령에 이끌려 기운을 차리도록 하라. 그럼 내 놈은 무조건 내 것이 될 거 말 것이다. 운명이 저놈에게 부여해준 정신이라 무조건 언제나 앞으로만 치닫는 것이니 그놈의 너무나 성급한 노력이 이 지상의 기쁨을 뛰어넘어 버리고 만단 말이다. 내 저놈을 기어이 거친 생활 속으로 평범하고 무의미한 세속으로 이끌어가리다. 딱 섭리죠, 이거 다. 섭리. 엄청 조롱하면서 비판하면서도 섭리를 막 얘기해. 이게 섭리라서 그래요, 여러분. 음양의 진동값이 있기 때문에. 그놈이 내게 안다라고 고집하며 달라붙게 할 것이며 언제나 허기진 탐욕스러운 입술 앞에는 진수성찬의 맛 좋은 술을 어른거리게 하리라. 저놈은 기운 차릴 음식을 찾아 헛되게 애고복을 하고 그쯤 되면
혹 악마에게 자신을 넘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놈은 결국 파멸하고 말 것이다. 자,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어요. 여긴 섭리고 여기는 진리 세상이야. 보통 바그너 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삐죽삐죽삐죽 다 있는 섭리들을 궁금해하는 거야. 그나마 좀 공부가 되면. 그죠? 자, 근데 메피스토 입장에서는 섭리 전문이란 말이에요. 나름. 섭리 전문인데 요 바그너 학생을 딱 보니까 어떻게 쟤는 그냥 유물론자네. 근데 진리가 좀 궁금하구나. 네가 아무리 파봐라 섭리가 끝이 있나. 하지만 공부는 해야 될 걸. 네가 아무리 탐욕스러운 입술 앞에서 징수선천의 맛을 보잖아. 그럼 너 계속 그거 땡길 거야. 실제로 음식도 땡기고 공부도 땡기는 거야.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진리를 궁구해야 하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진리든 음식이든 저차 본성이든 중차 본성이든 고차 본성이든지 간에 그 본성이라고 하는 힘은 뭐예요? 굶주림이야. 굶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에서 오는 거예요? 여운. 지금 여기 나온 단어들을 제가 차용하는 거예요. 굶주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운. 지난 시간에 여운이란 단어 나왔어요. 여운이 왜 생겨요? 엄마 품에서 멀어졌으니까 가고 싶어.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일시무시서부터 내려왔을 때는 그리운 거야. 여운이 생기는 거야. 어선풀에했던 안개 세상 속으로부터 내가 탁 하니 나왔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운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 소리가 들리겠죠. 그게 뭐예요? 굶주림이야.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되면 뭘 먹어야 돼요? 실제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어. 몸도 굶주리고 정신도 굶주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적 자아 굶주림과 영적 자아의 굶주림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더라?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적 자아가 굶주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먹는 거야. 영적 자아가 굶주려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자아의 굶주림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영적 자아의 굶주림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미안하지만 그분들 뭐예요? 동물이야, 그냥 동물.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자아의 굶주림이 있어야지. 그래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자, 물적 자아도 공부하죠. 뭐, 유물론, 과학물질 문명, 공부. 그런 공부가 아니야. 지금 말하는 거. 그죠? 자, 어쨌든 섭리 안에서 날고 기어봤자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파멸, 파멸. 네가 약간 파우스트 흉내내면서 정령을 소환하고 노스트라다무스 소환하고 부적을 쓰고 진짜 죽으려고 약간 그 반 미친 상태로 간다 할지라도 너가 살아남든 죽든지 간에 결국에 뭐야? 파멸이야. 파멸. 너가 공부하는 것은 결국 이거야. 이거. 이게 이제 메피스토가 이제 학생이 오면서 어떻게 독백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독백하듯이. 이제 학생을 만나요. 한 학생이 등장한다. 자, 여기 이 각주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장면인데 보통 각주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그놈이 내게 안다라고 고집하며 달라붙게 할 것이며 이렇게 있고 한 학생이 등장한다. 이런 장면이었어요. 악에 물들어가는 과정을 3단계로 표현한 것임. 악에 그렇대요. 악에 물들어가는 걸 3단계로 표현했대. 학생 장면은 희극적 간주곡이라 할 수 있는데 메피스토는 관능적 유혹의 말과 역설과 독서로 젊은 학생을 희롱한다. 이치적으로는 희롱하는 것도 있어요. 뭐 파우스도 희롱하는데 뭐 맞아. 섭리의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치적으로 봤을 때 이 희롱이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 섭리의 특징, 대자연 어머니의 심술궂은 이치, 희롱이 아니라 그건 자연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연이 그렇게 얘기해.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각주 쓰신 분이 이 지금 학생이 등장하고 메피스토 섭리의 이치가 얘기하는 것의 세팅을 과연 이해할 거냔 말이에요. 이 각주가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해석이 그러니까 완전 일차원적이죠. 그냥 완전 일차원적.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다. 자, 학생. 저는 바로 얼마 전에 이 고장에 왔는데 누구나 존경심을 가지고 그 조남을 일러주는 선생님을 한번 뵙고 말씀이라도 듣고자 경외하는 마음 가득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박은호하고 똑같은 학생이야, 아니야? 뭐 하여튼간 문맥상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같은 학생인지 아는 학생인지. 만약에 파우투라고 왔으면은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자, 메피스토, 자네 정중한 인사를 받으니 기쁘군. 보시다시피.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라네. 자넨 벌써 여러 곳을 찾아다녀 봤겠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봤지? 학생, 선생님 부탁하건대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학자금도 넉넉하고 혈기도 왕성하고 용기 백배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떠나보내지 않으려 하셨지만 저는 바깥 세상에서 무언가 올바른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 이 자세는 맞죠? 이 자세. 물적자든 제가 어떤 포인트를 말하는 거냐면 물적자든 영적자든 싶습니다. 이거. 배우고 싶습니다. 이거. 올바른 것, 이거는 진리나 섭리에서 다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런 단어의 의미를 별로 안 둬요. 야, 배우고 싶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이 구도자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본심이 배우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면 뭐예요? 여러분 구도자야.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구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종종 물어보라고 했어요. 내가 그냥 탐구만 하고 그게 버릇돼가지고 그냥 갈구만 하면 그건 구도자가 아니에요. 정말 뭔가 배우고 싶나? 정말로. 정말 이 진실이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나? 정말로 그게 궁금하고 배우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기가 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 지식만 파는 건 그건 구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배우고 싶은 게 아니야. 마음을 잘 봐야 돼요. 마음을 잘 봐야 돼. 그렇다면 자네는 올바른 곳을 찾아왔군. 학생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벌써 여길 떠나고 싶군요. 얘 뭐야? 이종격도 아니고 갑자기 왜 떠난대? 이 높은 담벼락 이런 강의실에선 조금 더 정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하죠? 다중이 같지만 솔직하네. 아주 비좁은 공간인데다가 푸른 폭이 나무 한 그루 보이지도 않고 교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있으면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멍해집니다. 이거 우리 상태죠. 우리 상태야. 왜 꼭 공부만 하면 잘까요, 여러분? 왜 꼭 선생님 목소리만 들렸다면 졸음이 올까? 이거 교실에만 들어가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멍해지는지 모르겠네요. 뭐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학생이면 다 이렇죠. 그러니까 죽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초리가 있는 거야. 학생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인권 여기까지. 선생님도 수준이 학생보다 못해진 세상이니까 문제지만 학생 인권 찾다가는 나라 다 망해요, 여러분. 18세 이하 투표권 나라 망해요, 여러분. 청소년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과 지구 발달적으로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특징을 겪는지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알고. 그건 다 정치 노름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 배움을 배워야 될 애들한테 무슨 투표권이야? 10살한테도 주지 왜 그러면? 9살한테도 주죠 왜 그러면? 18세하고 17세하고 무슨 차이예요? 이걸 누가 정할 거야? 17세하고 16세는 무슨 차이야? 무슨 차이가 있어? 누가 정할 거예요? 15세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자, 이 물질 세상 안에서요. 법이 법을 만들고 있는 이 상태, 이 세태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우리 청소년들 엄청 소중해요, 여러분. 아이들 엄청 소중해.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죠? 정치 세력의 노름에 그들의 작전에 우리가 다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라는 거예요. 인지하자. 자기들은 18세가 투표하건 말건 상관도 없으면 다 조작하면 그만인데 18세든 17세든 투표권 주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